옛날과 요즘 교정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세 선의고운치과 윤유정 원장입니다. 요즘 10대 자녀의 교정 상담을 하러 오신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정 치료를 경험하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렇게 교정했는데 요즘은 뭐가 다른가요? 하고 물어보곤 하시죠. 교정 치료의 근본 원리는 동일하지만 치료 방법과 트렌드에서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옛날 교정과 요즘 교정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옛날 교정은 치아와 잇몸뼈, 위아래 턱의 위치 등 경조직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즘 교정은 그 위를 덮고 있는 근육과 피부 같은 연조직까지 고려한 교정 치료가 중요해졌습니다. 둘째, 교정 장치에 있어 엄청난 발전이 있습니다. 미니스크류, 악공 확장 장치, 투명 교정, 인비절라인 등 치아를 움직이는 도구가 옛날에 비해 훨씬 좋아졌고 다양해졌습니다. 그 결과 움직일 수 있는 치아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옛날엔 발치나 수술로만 가능하던 부정교합이 요즘은 비발치, 비수술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셋째, 교정 치료를 시작하는 나이가 어려졌습니다. 요즘은 연구치가 나오기 전부터 교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가장 어린 교정 환자는 만 3세였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정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바로 셋 분석입니다. 환자의 측모 엑스레이를 찍어 환자의 위아래 턱과 치아 위치 등 수십 가지 계측치를 봅니다. 이 계측치에는 정상 범주가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부정교합으로 진단하고 정상 범주로 바꾸거나 절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요즘엔 이 수치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계측할 수 없는 환자의 개개인의 연조직입니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다른 데서 교정이 끝났는데 씹을 때 어금니가 미끄러져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좀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고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구강 사진만 보면 교정 결과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치열도 가지런하고 어금니도 비교적 잘 씹힙니다. 하지만 위의 앞니가 말씀하실 때나 웃으실 때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윗니의 노출도는 젊음과 비례합니다. 아마도 이 환자분을 치료한 의사 선생님은 환자와 이야기하거나 정면에서 마주 본 적 없이 치아의 배열과 위치에만 집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돌출 교정 후 입이 너무 들어가서 오신 환자분입니다. 돌출 교정 시 환자분의 피부와 입술 두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굴에 살이 없으시고 입술이 얇으며 탄력이 없는 환자분들은 입을 넣는 양의 조절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고려하여 입을 넣을 때 조금 조절했다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오목조목한 2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살짝 입이 나와 있었고 치아가 약간 삐뚤어서 발치 비발치가 둘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저는 이목구비에 어울리게 입을 넣고 발치 교정을 제안하였지만 환자분은 오히려 입이 들어가면 더 여려 보이는 인상이 싫다며 확실한 취향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발치로 진행하여 인매를 유지하되 치아 각도를 최대한 세련되게 해드렸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교정치과에 갔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철사 한번 바꾸려면 일일이 철사를 묶고 풀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정기가 전부 금속이다 보니 교정기를 붙이면 철기를 깐다고 놀리곤 했죠. 요즘 교정장치는 참 예쁩니다.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세라믹 자가결찰 브라켓들은 금속이 아예 없는 장치로 교정 중에도 엣지 있게 웃을 수 있죠. 요즘 환자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인비절라인과 같은 투명 교정의 경우 중요한 순간에 잠시 빼면 교정 중인 걸 모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미니스크류, 악공 확장 장치 같은 부수적인 장치들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가적 장치들로 발치하지 않고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양이 많아져서 비발치 치료가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저희 병원 기준 만 3세 교정 환자를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이때는 유치밖에 없기 때문에 치아 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친구들은 대부분 혀습관과 혀위치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혀와 뺨, 그리고 입술은 부정교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부정교합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진단하다 보면 혀의 위치나 연화 습관, 구호흡, 수면식 코골이 등 근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않습니다. 치아를 둘러싼 근육과 기능의 문제는 그 힘이 크지는 않지만 24시간 작용하기 때문에 치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어릴 때 발견할수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유리합니다. 어른들에 비해 개선도 빠를 뿐더러 부정교합을 예방하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요즘은 앞니가 거꾸로 물린다면 만 3세라도 교정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우스피스처럼 생긴 근기능 교정 장치인 프리올소는, 프리는 미리, 올소는 교정을 뜻하는데요. 즉 미리 교정한다는 의미로 바른 치아 및 구강 건강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부정교합을 야기하는 혀습관이나 구호흡을 미리 개선하고 치아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올바른 성장을 도와주는 치료 원리입니다. 본을 뜰 필요가 없는 기성장치지만 그 타입과 크기, 재질까지 다양한 유형이 나와 있으며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연세 선의고운치과는 프랑스의 EF 라인과 일본의 프리올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면 시간에 주로 착용하고 학교에서 끼우진 않습니다. 그리고 장치 착용과 더불어 약 8에서 10개월간의 근기능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기능 트레이닝은 쉽게 말해 헬스장에서 우리가 받는 P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의 체형과 운동 목적에 맞춰 개인 트레이너가 맞춤 운동을 제시하듯이 저희도 아이들의 연령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따라 혀와 삼킴, 씹기에 대한 개별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올소 같은 경우는 앞니가 떠있는 개방교합,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반대교합, 그리고 깊게 치아가 물리는 경우에 활용하여 치료가 가능한데요. 다음 사례가 바로 만 3세 아이로 앞니가 거꾸로 물리고 혀습관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치료 시작 전 장치 테스트 시에 아이가 매우 협조적이어서 치료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고 수면 시 착용과 혀 운동만으로 반대교합도 개선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혀 내밀기 습관이 있는 7세 아이였고 프리올소와 혀의 근기능 운동 훈련을 통해 개방교합이 개선된 경우입니다. 프리올소는 어린 나이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장치이다 보니 아이들의 협조가 매우 좋고 효과 또한 좋습니다. 옛날에는 치아 교정이 10대, 20대에만 하는 특별한 치료였다면 요즘에는 유아부터 노년까지 매우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치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교정 장치들이 발전되어 요즘은 유학, 군입대, 결혼식을 앞두고도 치아 교정이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 의료진과 상담도 적극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 선의고운치과 원장 윤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